이제 뭐 부처님의 생애를 러프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함경, 천수경, 반야심경, 동방경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흐름대로 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함경에서부터 이제 생애가 쭉 나오니까. 근데 생애는 저보다 말해줄 사람도 많고, 우리는 금강경부터 반야심경과 금강경이라는 반야부 경전부터 읽기 때문에 거꾸로 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통 5줄로 요약이 되죠. 탄생, 태어나셨을 때 이 전륜성왕과 부처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운명을 점지를 받았대요. 그 뭐냐면은 그 세상을 평화롭게 하거나 아니면 부처가 되어서 뭔가 모두를 다 구원하거나 이 어떻게 보면 속세적 완성과 내세적 완성을 동시에 지닌 운명을 점지받았다는데, 그래서 이제 왕가에서는 전륜성왕, 즉 뭔가 모든 세계를 다 평화롭게 할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출가는 29.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 출가 전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막 보고 왔어요. 사람들이 늙고 죽고 이런 것들 막 보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왕자로서 살다가 가장이 된 거야.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자마자 뭘 느꼈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면, 내가 이 가족과 내 삶과 이걸 좋아하면 나는 점점 더 고통 속에 살겠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었는데 저 뜻은 장애라는 뜻입니다. 저게 지금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너무 팍팍해. 그쵸. 그래서 짠성이. 그치. 가족은 무슨 죄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세상에 해야 될 말들과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싶어하고, 나는 지금 내 삶의 고통들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얘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얘를 통해 기쁨도 느끼지만 얘가 아프면 나는 똑같이 아파할 테고 얘의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느껴질 테고 그냥 그럴 텐데, 이 말 그대로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과정이 나에게 장애와 가깝구나라는 것들을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어버리면서 이제 철가를 하십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저 이름이 말넘심이. 그렇지, 말넘심이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6년간 고행을 해나가요. 막 안 먹기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고행 속에서 이 안 먹는 게 무슨 소용인가? 뭐 편하게 눕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인가? 막 이런 식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한자로 풀면 무상정등각 또는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높은 깨달음이에요. 저것을 오늘 반야심경에서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뭔지가 아니라 일단 깨달음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저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 그쵸. 저희 고양이 이름이 여기서 앞이랑 뒤를 떠서 아리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고양이를 저희 키우는데 고양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이게 이렇게 줄어져서 아리가 됐어요. 그쵸. 그거 찐이죠. 물론 이제 설법을 35세 12월 8일인가요?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전법륜이 일어났다는 게 초전법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를 5을 받고 그 이후에 세상을 돌면서 이래 하면서 이제 뭐 교단도 세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교세를 넓혀갔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10대 제자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생겨나고요. 처음에 이제 5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활정도와 사성제를 가르치기 시작했었던 그 첫 번째가 초전법륜이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세상을 떠돌면서 설법을 해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후로. 그리고 그 이후에 80세가 되어서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때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또 대반열반령이나 이런 것들이 저 시점에 나오는 경전인데, 기력이 되게 세한 시점에서 공양받은 음식이 상해서 이제 식중독에 걸려서 몇 날 며칠 이제 앓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떠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열반을 들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80세는 굉장히 초보레벨에 가깝죠. 네, 맞아, 장수 진짜 초장수 아닌가? 저 정도? 보통 60세쯤이면 장수했다고 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양받은 음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항상 걸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걸식을 했는데 걸식을 해서 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걸식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 고기를 줘도 그냥 고기를 먹어야 돼. 그리고 뭐 뭘 줘도 뭘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질이 나쁜 음식을 줘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먹고 나서도 80세까지 산 거예요. 맞아. 이 정도면. 대단. 그렇지. 6년 동안 고행을 해도 안 죽고, 그 다음부터 45살을 걸식을 했는데도 안 죽은 거면 굉장히 이 몸이 엄청난 사람이었을 수 있다.
부처가 거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철학자들 중에 거의 제일 고참인 그쵸. 수준의 진짜 그쵸. 오래된 찐찐찐 옛날인데 그치. 80세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플라톤은 어깨가 넓다라는 뜻인데 플라토라는 그 이름 자체 어깨가 넓은 건데 그 플라톤은 당시에 있었던 그 판크라티온 우승자였단 말이야. 그 멘톤 격투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뭐냐 그 몸이 강건하고 전투력이 높은 케이스로서의 그거였었고 공자는 그 춘추전국 시대는 뭐야 그 잘못 말하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지 않으면 죽는 곳에서 어떤 그 기술적으로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또 예수님은 이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평생 다들 나사렛의 목이 핑키였던 스팸으로 거예요. 살아갔었던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냥. 부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고 80세면 진짜 근데 심지어 식단도 되게 네. 불균형했는데도 오래 산다는 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자면 그 식이습관으로서 만들어지는 건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약간 이곳에 보면 그 금식이 주는 자가포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파지 이런 거. 간헐적 단식 이런 거. 그 이제 몸소 증명을 해보신 그러니까 게 진짜 아니라. 그게 맞나? 그치. 그 맞아. 네 분이 장소를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살아남은 놈의 발언이 세다고 다 같은 말을 했어도 일찍 죽으신 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래 남지 못했고 예수님 일찍 죽었잖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부활해도 바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 유유 그치. 80세는 근데 그때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보리 존자는 그 부처님보다 훨씬 많이 살았어요. 100살을 넘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난존자도 120살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나는 약간 전설처럼 되지 않았나. 근데 확실한 거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굽히고 들어온 거였었고 이런 거였었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저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하여튼 뭔가 인간은 대단.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퇴보하는 게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쇠퇴한 것 건데 같아. 일술이 발달되면서 거기 의지해서 그치. 되려 약해진 걸 수도. 걸식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치. 많이 다 먹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나이키 같은 운동화 브랜드가 점점 더 뛰어나지면 뛰어나질수록 인간의 발의 형태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깔창과 그 신발에 의존하다 보니까 맞아. 인간은 맨발로 뛰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진화를 발바닥이-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발바닥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원래는 딱딱한 바닥을 보였으니까 굳은 살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치. 되게 분한 부위였는데 원래 점점 맞아. 이제 약해지고 있어. 놀이터에서 흙도 먹고 그래야 애들이 크는 거랑 맞아, 비슷하게 맞아, 맞아. 그럴 수 좀 있다. 다르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고요. 불교 경전은 기본적으로는 들어서 만들어진 것과 그 들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재편집된 것들 형태로 나뉘는데 들어서 만들어진 거는 이분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 아난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라고 불려요.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건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 완전 기억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사실 요새도 있잖아요. 그냥 뭐 모든 거 보는 거 다 기억하는 사람들.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화백 중에서 김정기 화백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보면 쫙 그럼 다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서번트 증후군에서도 있고. 근데 아난존자는 모든 설법의 내용을 다 기억해서 그걸 쭉 펼쳐놨었던 분인데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1차 대결집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첫 번째 재결집을 했었을 때 경장 그러니까 즉 그 경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분은 저 때까지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뭐 깨달은 나한으로서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아라한이 아닌데 이걸 맡기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맞나? 근데 딱 그날 고민을 하다가 베개에 대가리를 딱 댄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그날 갑자기 아라한이 되었대. 그 120살 때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분이 모든 이 경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 아난이 들어가 있었던 모든 경전의 특징은 앞에 여시아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서 진짜 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나에 해당하는 분인 거예요. 뭐 반야심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금강경은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회고 기수고도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들었다 이때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불경은 약간 3인칭 소설에 가깝죠. 3인칭 수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시아문으로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 그러니까 그 대화의 주제, 그러니까 대화에 자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는 철저하게 관찰자인 듣긴 거예요. 하네. 그쵸. 수보리와 부처님이 대화하거나 뭐 사리자와 부처님이 대화하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시아문이라고 되어 있을 때 본인은 관찰자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금강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하는 경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전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장. 율장이라는 건 계율할 때 그 율이잖아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게 이제 그 우바리존자. 계율제일 우바리존자라는 사람은 원래 머리 깎던 사람이었었는데 좀 어떤 천민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쭉 했었는데 뭔가를 해라라고 하면 그 해라를 정말 잘 지켰대요. 근데 자신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이 이걸 안 하고 싶을 때도 이걸 되게 잘 이겨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계율제일이나 이런 식으로 불렸었던 이 사람이 율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2차 대결집 이후에 아쇼카왕 시대의 논장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들에 대한 주석서나 해설서를 만들어내는 이 논장이 아쇼카왕 시대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장과 율장과 논장 해서 3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장을 모두 통달한 법사를 삼장법사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실제로 한 명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그걸로 유명했었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장인데 이 3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당대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칭호 같은 거였었던 거죠.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그럼 이제 얘가 3장이 되는 거지. 현자 같은 느낌이네요, 판타지에서. 그쵸. 대현자에 가깝죠, 이제. 근데 물론 그 대현자라는 게 대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진 않아요. 교단에서의 지위랑 이 사람의 지혜는 다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두 명의 3장을 얘기를 하자면 물론 구마라습을 3장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 3장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이제 첫 번째로 그 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역으로 옮기는 첫 번째 시도들 중에 가장 유의미했었던 시도는 구마라집 천사. 이제 구마라집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뭐 쿠마라지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 사람이 동수라는 이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협서 광마위기 보십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구마라집. 나중에 후반부에 현장법사 나와요. 그리고 둘 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서유기의 주인공이죠. 우리한테 알려진 현장법사가 이제 현장 3장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현장법사고 3장은 칭호인 거죠. 현장은 이제 법명인 거고. 그래서 현장 3장이라고 부르거나 3장 법사라고 부르는데 3장 법사라고 부르면은 이거는 현장 법사를 칭하기도 하지만 3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구마라서 있었겠죠 당대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3장은 칭호고 3장은 현장은 법명인 거죠. 법명. 네, 출가했었을 때 어떤 변명이고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 서유기에 나오죠. 여기도 서유기. 난 왼쪽이 너무 친숙한데. 그치. 전둘다 찌끼찌끼 착착착. 나라라 슈퍼보드 허영만 화백의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초기의 서유기 내용인데요. 텔레토비 거의 수준으로 라떼. 그렇죠. 보셨나요 혹시? 그렇죠. 네. 우리는 같은 세대 그건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렇구나. 그 최유기의 3장 법사입니다. 너무 잘생겨졌는데? 잘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 3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왼쪽인데요. 원래 처진 눈은 좋습니다. 서유기를 안 봤어요. 원숭이 성태현 들어보려고. 선생님의 어른의 서유기를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갑자기 서유기에서 아는 거 딱 그거뿐이에요. 그 금둔 타고 다니고. 그리고 금둔과 열봉에 대한 이야기. 사오정. 하지만 마법 천자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도 아닙니까? 봤는데. 거기에 3장도 나오고 여자 선호공도 나오고. 그래요? 얼추 비슷해요. 근데 서유기의 기본은 현장법사가 당나라의 사람이잖아요. 당나라의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축, 그러니까 지금 인도인 거예요. 천축으로 경전을 가지러 떠나는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경전을 가지고 와서 그 경전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서유기의 모티브가 됐었던 사건인 건데 실제로 갔다가 와서 그 경전을 번역을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서유기라는 소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멀리 떠나는 그 모험의 과정에서 수련을 오래 한 중의 고기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온갖 요괴들이 달려들고 그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이 벌을 주었었던 서로공을 훈련하게 하여서
둘이 이제 같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 내용이었군. 되게 재밌게 갔을 오래 때 수행한 고기가 맛있다니. 그치. 진짜 미친 소리다. 무서워.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쓰였었던 이야기고 되게 많은 메타포가 여기서 나와요. 되게 많은. 전톡시도 서유기의 메타포를 따르고 있고요. 전톡시에서는 안 봤어요? 안 봐요. 왜 안 봤지? 하여튼 아니 우리 성태형 선생님도 보신 전톡시를 왜 안 봤지? 나이가 80 먹으신 분이 전톡시를 다 보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그때 서유기의 모티브를 주고 있는 정말 많은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뭔가 영약처럼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모두가 다 노리는 그런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조력자가 엄청나게 강한 그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인간에 가까워진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비유들이 좀 있죠. 아무튼 자 최유기는 완결이 안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 하지만 저 캐릭터성들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수많은 BL 잡덕들이 이제 커플링들을 엮기 위해서 그 락밴드 스타일의 장발남과 단정한 옷매무새를 가지고 있는 안경 쓴 남성과 저 모든 것에 시니컬한 갑자기 중과?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 그치. 아 장난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치. 정말 슬프게도 그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에 뭐 남게 되죠. 네.